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발발 67주년, 국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 전쟁에 참혹했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노병들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구경근 기자입니다. 1950년 11월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추위,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맞서 싸웠던 18살 병사는 67회가 지나고 백발의 노병이 됐습니다. And when the Chinese came into the war, and as we got ourselves out of there, about 100,000 North Korean refugees came with us under our protection, and they all came down to South Korea. 수시로 적진에 침투했던 전투기 조종사는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쓰라립니다. War is hell, and it is trauma, and it's hard to prepare oneself for it if you're a normal human. 한국을 찾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판문점에서 분단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국군 전우들과 참석한 기념식은 엄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가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욱 귀하게 모실 것입니다.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로 무명 용사들의 이름도 반드시 찾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들이 전남 영광의 한 교회 신자들을 수장시키고 생매장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6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와 흔적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로운 선물이었던 전남 영광군 염산면은 6.25 전쟁이 터진 후 끔찍한 사륙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이 수복된 1950년 9월 말 염산교회 신자들이 국군 환영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처 월암산에 숨어있던 북한 인민군 잔당들과 인민군 부역자들이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신자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자들은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목에 매단 채 이 길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신자 77명을 수장시킨 건데 마을 주민들도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많이 맞아갖고 꼬물꼬물하면은 샘에서 찬물 떠다가 치크려갖고 또 뚫고 또. 인근 야올교회에서도 인민군의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신자들이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포함해 교회 신자 65명이 전부 생매장 당했습니다. 낮에 큰 구덩이를 파놔요. 미리 인민유격대가. 그 사람들이 파놓으면 해만 지면은 가족들 끌어다가 여기 생매장해서 다 죽여요. 예.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소리치면은 죽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숨 떨어지게. 1952년에 나온 6.25 전쟁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인민군과 좌익들에게 살해당한 민간인들은 전남 영광군에서만 2만여 명, 전국적으로 6만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포화만 멈췄을 뿐 여전히 휴전 상태인 6.25 전쟁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윤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이묵자 할머니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죽창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우물에 넣는 그 장면을 저 뒤에서 숨어서 봤어요. 그니 그게 잊혀지겠냐고.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 전쟁은 오래전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 열심히 싸운 날.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1920. 청년들에게도 6.25 전쟁의 상흔이나 휴전 상태인 한반도 정세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연도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질문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전은 언제였나요? 휴전은 52년도. 53년. 휴전이요? 휴전은 2년. 국가보훈처 조사에서도 국민 1000명 중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8명이었지만 전쟁 기념관이나 통일전망대, 천안함 등 안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4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상과 또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분단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올 들어 벌써 14번째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근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순물도사 신모 씨는 소집일을 넘기고도 훈련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어서는 아니 되므로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돼 법원은 통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입영 강제가 양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올해 14명의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의 처벌을 규정한 관련법을 놓고 2004년과 2011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또 한 차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내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영록, 송영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쟁점들은 뭔지 김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8일 송영무, 29일 김상곤, 30일 조대엽 새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논란에 이어 해당 업체에 보은성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2012년 감사원 방산비리 TF팀장이던 송 후보자의 친동생이 조사 대상 방산업체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 송 후보자가 고문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 후보자 측은 사실 무근이며 동생이 방산비리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감사가 종료됐다고 부인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부양하지 않은 어머니를 5년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문 표절, 이념 편향성 논란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부실 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적폐 중에 적폐 아닙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모멸감을 줘서 자진 사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훤히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일은 한승희 국세청장,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9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보수야당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내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을 대상으로 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3명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강한 보수 야당을 이끌 적임자라며 정부 여당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가뭄이 극심한데도 대책 없이 4대강 보를 열었고 세계 3위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원전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좌파 시민단체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주사파 운동권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신문은 절독운동을, 방송은 시청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신상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안보를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사드 처리를 유보하고 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새 후보는 27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 중에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결정합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새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맞아 신규 분양시장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을 연 서울 강북의 한 모델하우스. 입구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지만 안으로 들어가도 실제 평형별 구조까지 보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줄 서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심할하긴 하는데 아닐 것 같네요. 이곳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지만 추가 대출 규제를 피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출도 받고 있던 거 처분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노후 대비해서 임대 수익 올릴까 해서요. 이 모델하우스에만 3일 만에 2만 3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서울 고덕동과 경기도 판교에도 주말새 2, 3만 명씩이 찾아 대책 발표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분양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2주째 사실상 거래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물량 공급이 많아지는 하반기부턴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맞물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여성 비하와 성인식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에는 막말 정치인을 두둔했던 글 때문에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전쟁 광으로도 표현했던 탁 행정관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현임 행정관이 2012년 4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을 성폭행에 죽이자고 말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김 씨를 감쌌습니다. 김용민의 말이 성희롱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마라고 하는 것은 노인 학대라고 비유했고 김 씨 발언은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관타나모 미국 성폭행 사건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라이스 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 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후원회장이었던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맥락을 고려해도 성폭행 보복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즉각적인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결함 있는 행정관 하나도 즉각 정리 못하고 머뭇거리는 정권이라면 기대 난망입니다.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이라고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도 탁 행정관 거취 문제에는 함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뒤 폭발해 140명 넘게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 주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서 불길이 세차게 타오릅니다. 한참 만에 불길이 잡힌 현장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전 파키스탄 동부 바하왈푸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기름 4만 리터를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참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조차가 뒤집어진 걸 본 주민들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가져가겠다면서 너나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Rushed over in their motorcycles, on their cycles, on their bikes, carrying pots, pans, jerry cans, random containers, and trying to fill up as much as they could. 경찰이 현장 통제에 실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름을 담던 중 갑자기 유조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몇몇 주민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목격담이 있어 담배꽁초가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최소 140명이 숨지고 약 140명이 다쳤는데 심각한 화상을 입은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정전을 실시할 정도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가고 있는데요.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은 중노동과 임금 상납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중국 야오닝성 단동시 외곽의 허름한 봉제 공장. 지난해부터 2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 한 달에 200에서 300달러 정도 받는데 이마저도 3분의 2는 북한 당국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내려가서 좀 휴식 시간 같은 거 좀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에는 거의 없고 야근했을 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당국의 감시에 돈도 없어 병이 걸리거나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이후 주춤했던 북한 식당의 외화벌이도 여전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가장 임금이 싸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중국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 노동자만 해주는 건데 북한 측과 이미 협약이 됐다는 거죠. 그게 가격이 높으니까 우린 그걸 하지 말자.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근로자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홍콩 봉황망은 2015년 기준으로 9만 4천여 명이 중국에 나가 연간 수천억 원을 벌어 북한 정권에 상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기념식은 엄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가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욱 귀하게 모실 것입니다.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로 무명 용사들의 이름도 반드시 찾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들이 전남 영광의 한 교회 신자들을 수장시키고 생매장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6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와 흔적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로운 선물이었던 전남 영광군 염산면은 6.25 전쟁이 터진 후 끔찍한 사륙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이 수복된 1950년 9월 말 염산교회 신자들이 국군 환영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처 월암산에 숨어있던 북한 인민군 잔당들과 인민군 부역자들이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신자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자들은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목에 매단 채 이 길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신자 77명을 수장시킨 건데 마을 주민들도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많이 맞아갖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발발 67주년 국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 전쟁에 참혹했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노병들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구경근 기자입니다. 1950년 11월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추위,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맞서 싸웠던 18살 병사는 67회가 지나고 백발의 노병이 됐습니다. And when the Chinese came into the war, and as we got ourselves out of there, about 100,000 North Korean refugees came with us under our protection, and they all came down to South Korea. 수시로 적진에 침투했던 전투기 조종사는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쓰라립니다. War is hell, and it is trauma, and it's hard to prepare oneself for it if you're a normal human. 한국을 찾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판문점에서 분단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국군 전우들과 참석한 공부라면은 세면서 찬물 떠다가 찌그러갖고 또 뚫고 또. 인근 야올교회에서도 인민군의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신자들이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포함해 교회 신자 65명이 전부 생매장 당했습니다. 낮에 큰 구덩이를 파놔요. 미리 인민유격대가. 그 사람들이 파놓으면 해만 지면은 가족들 끌어다가 여기 생매장해서 다 죽여요. 예.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소리치면은 죽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숨 떨어지게. 1952년에 나온 6.25 전쟁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인민군과 좌익들에게 살해당한 민간인들은 전남 영광군에서만 2만여 명, 전국적으로 6만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포화만 멈췄을 뿐 여전히 휴전 상태인 6.25 전쟁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윤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이묵자 할머니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죽창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우물에 넣는 그 장면을 저 뒤에서 숨어서 봤어요. 그니 그게 잊혀지겠냐고.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 전쟁은 오라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올 들어 벌써 14번째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근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22살 신모 씨는 소집일을 넘기고도 훈련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어서는 아니 되므로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돼 법원은 통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입영 강제가 양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올해 14명의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의 처벌을 규정한 관련법을 놓고 오래전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 열심히 싸운 날.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1960. 청년들에게도 6.25 전쟁의 상흔이나 휴전 상태인 한반도 정세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연도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질문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전은 언제였나요? 휴전은 52년도. 53년. 휴전이요? 휴전은 2년. 국가보훈처 조사에서도 국민 1000명 중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8명이었지만 전쟁 기념관이나 통일전망대, 천안함 등 안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4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상과 또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분단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